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아침 7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2부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 제목입니다. 2부 제목은 이겁니다.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송영길이 태블릿 PC 발언을 보도하는 조선일보. 이것이 2부 제목입니다. 지금은 1부이기 때문에 1부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1부 제목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여드립니다. 1부 제목입니다. 주접 떨지 말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라 라고 하는 제목이 이것이 1부, 곧 시작할 1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6.25였습니다. 6.25. 이때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 사람이, 놓을 사람이 있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이번 6.25에도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양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책방 주인이라고 그러시죠? 어제 이런 글이 보도됐습니다. 문재인입니다. 1950년 미중전쟁, 6.25 전쟁이라고 하고 미중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73주년 6.25, 참혹게도 동족 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이것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전쟁 73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의 우리 운명을 어떻게 뒤르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쓰고 1950년 미중전쟁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과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추모 없이 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미중전쟁이다. 제3자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이었다.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어이없는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역시나 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속상하게 만드는 아주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방송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주접 떨지 말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국일보예요. 이정미 재판관 얼마나 집중했으면. 여러분, 이게 이정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인용했던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아침에 이 기자들이 다 모여있겠죠. 헌법재판소 앞에. 그랬더니 차에서 내릴 때 이렇게 머리에 이걸 헤어롤이라고 그럽니까? 왜 미장원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퍼머라고 그러나요? 전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하여튼 미장원 가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그냥 하고 출근한 겁니다. 그날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 이랬으면 아마 정신 나간 여자다라고 얘기하실 거죠. 정신 없는 사람이다. 77만 원 진 여자다.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아주 이것을 칭찬했어요. 얼마나 재판에 집중했으면 머리에 이 헤어롤이 있는지도 모르고 출근했을까 라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정미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머리에 헤어롤까지 달고 나와서 저는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정신이 없었느냐?
그리고 재판소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묵시적 청탁이 유죄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생각해 보시죠. 묵시적 청탁이 유죄다. 올바른 정신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올바른 정신이 없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머리에 헤어롤을 달고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헤어롤을 달고 나오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여자, 미친 여자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미친 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미치진 거는 제가 표현은 삭제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저 여자 정신이 나갔구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갔으니까 들어가서 재판석에 앉아갖고 묵시적 청탁이 유죄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 묵시적 청탁이 유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형법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법에 조항이 없으면 무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정민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놓고 4월 뒤에 퇴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4월 뒤에 그냥 나가면 돼. 그래서 제가 주접 떨지 않고 나갔으면 우리나라가 운명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접을 떨고 앉아있느냐고요. 4월 뒤에 나갈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나가버리면 되잖아. 왜 정신 나간 여자가 묵시적 청탁이 유죄다라고 하고 나가느냐고요. 이 사람 지금 어디 뭐 법대 교수한다고 그러죠. 뭐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한다고 그러네. 그거 안 봐도 뻔해. 그 대학 출신 법대 학생들 안 봐도 뻔해. 4월 뒤에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에 9명입니다. 헌법에 8명이었어요. 그럼 판결하지 말고 4월 뒤에 그냥 나가야지. 이정미 왜 주접을 떨고 나갔어요? 4월 전에 나가면 돼. 그냥 왜 정신없는 여자가 주접 떨고 나가느냐고요. 9명이나 해야 돼. 9명. 근데 8명밖에 안 됐어. 그럼 그냥 이거 8명밖에 안 돼서 나는 그냥 나갑니다. 나는 그러고 난 4월 뒤에 퇴임입니다. 그러고 나가면 되잖아요. 왜 주접을 떨고 앉아있느냐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오래전에 방송한 내용, 그때가 아마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의 최종 그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때 방송 제목, 직전의 방송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백이 묻는다. 우리가 피를 흘릴 시간이 되었는가? 아마 이게 인천 연수구을 그 민경욱 지역구의 결심, 그러니까 뭐랄까 선고 공판 아침 방송이었을 겁니다. 그거 무죄 주고 떠났어요. 아니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180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재판 안 했으니까 그냥 깔아뭉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퇴임해버리면 되잖아. 왜 주접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요. 자기가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냥 깔아뭉갠 거 그냥 깔아뭉개. 180일 깔아뭉개는데 뭐 자기 퇴임할 때까지 깔아뭉개면 되지. 뭐가 잘났다고 주접 떨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 국민혁명당, 옛날 정광훈 목사가 만들었던 국민혁명당의 국민혁명당인가 국가혁명, 국민혁명당입니다. 비례대표 무효소송. 아니 국민혁명당 찍었다니까. 근데 하나도 안 나와. 투표소에서 개표라니까. 그래서 10여 군데 증거보조 신청을 해놨어. 근데 증거 안 봐요. 그리고 혐의 없다고 무죄 땅땅땅 때렸어요. 아니 제발 주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선거를 봐줄 용기가 없다면 그 죄를 뒤집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접 떨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나가면 돼요. 용기가 없으면.
용기도 없고 올바르게 재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왜 주접을 떨고 앉아있냐고요. 이정미처럼.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지하철 보상에 관계되는 특집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빨리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은 이렇게 굴입니다.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원형이. 지하철 이렇게 위에 도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땅으로, 위에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자, 지하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하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로를 보여서 위에 6m, 위에 6m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야, 이거는. 이 지하철 땅입니다. 등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하철 측면도 50cm는 등기를 했어. 50cm는.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여기까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보호층 6m까지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안 해줘. 요 위부터 보상을 해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거까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하철 6m 요거 떼어먹었어요. 관보를 속여서 떼어먹었어요. 관보를 속여서.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등기해간 면적이에요. 이거 해발 면적으로 등기를 해갔어. 그럼 요대로 보상을 해야 돼. 근데 관보에서 속이고, 관보에서 요거를 속였어. 요거다라고 속였어. 이것이 뭐냐? 여기까지 다. 자, 여기까지, 요 위에 6m는 자기들이 등기를 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보상해 주는 것처럼 속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야. 요거는 자기들 등기까지 해가고 요것만 보상해 준 거예요. 또 속였어요. 하나만 속이는 게 아니야. 이 옆에 이게 50cm라고 그랬죠. 이 50cm 등기를 해갔어. 그러면 이 50cm 등기를 해가면 요 옆에는 50cm 옆에는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땅이니까 지하실 팔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랬다면 감옥 가요. 왜 감옥 가느냐? 여기 50cm가 아니 말고 여기에 폭 18.3 여기 폭이 있죠. 예. 한 8m 정도를 탐파면 감옥 가. 지하철 망가진다고. 그러면 50cm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50cm 말고 다 보상해 줘야죠. 그런데 보상 안 해줬어요. 자, 보상을 안 해준 이게 그 법원의 그 횡설수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해준 건 안 해준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가짜로 판결해. 보상해 줬다고. 이게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할 수 있나 봐요. 읽어드릴게요. 토피 심도와 입지 이용 저율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해 사용되는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토피 심도로 터널 상단이 아니라 터널 상단 보호층 6m 부분으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른 요인과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토피 심도 터널 상단 보호층 6m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영역 A 지하 공간의 입체 저율이 0.167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토피 심도를 터널 상단 보호층 6m 부분이 아니라 터널 상단의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하여 영역 A 지하 공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 이해해요? 아니 법원의 판단은 간단해야 돼요. 자 6m 이거로 속였다. 보상해줬다. 안 했다면 하면 돼. 줄줄이 여러분 이거 이해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줄줄이 거짓말 써놓는 거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대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보상이 이루어진 거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 안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 법대를 나온 법관들이 하는 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지금. 횡설수설. 자,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하철 5호선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5호선을 예로 들어서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 부분은 예로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도로가 아닌, 도로는 뭐 보상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6m를 속였어. 그 위만 보상을 해줬어. 또 50cm만 보상을 해줬어. 그 옆에 한 6, 7m는 보상을 안 해줬어. 그런데 대개 지하철 공사를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법대 출신은 숫자에 약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변호사가 잘해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법대 출신 변호사들은 숫자에 약해.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우리나라 법대 출신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 그 숫자 나오면 약해. 그냥 넘어가. 그럼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지하철 주변에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토지 소유자들이 위에 6m를 피해를 보고 옆에 6, 7m를 피해를 보는 거야. 변호사들은 몰라. 숫자에 약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변호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변호사분들에게 자, 뭐 변호사분들 좀 기분이 나빠도 이해하세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나라 변호사도 숫자에 대단히 약하고, 그리고 법원에 판사가 횡설수설 써놓으면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변호사분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지하철 토지 보상금 소송을 대리하시는 변호사분들에게 기분 나쁘도 들어요, 당신들. 자,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 모두 가난한 시절에 남의 것을 거저 빼앗으려는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다 도둑놈이라고 보면 돼. 행정부 관리 그리고 판사들 다 거짓대라고 보면 돼요. 명심하고 들으세요, 변호사분들. 그 사람들 다 거짓대야. 지하철 토지 보상금 소송을 대리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분들은 보증 6m가 보상 심도 계산해서 누락되는가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하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6m 보호해 놓은 거, 지하터널 꼭대기부터 그 위로 보호증 6m 꼭대기까지도 완전히 수용하고서도 지하철 6m부터 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철이 자기들이 보호하는 6m 그거 완전히 수용하고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보에, 아까 광고 보여드렸죠. 보상심도 깊이를 지표면에서 보호증 꼭대기까지 거리로 고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에서 터널 꼭대기까지 거리로 허위 고시하여 지급한 보상 금액이 무려 33%를 적게 비급했습니다. 떼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다 속은 거야. 그 잘난 척하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다 33%다 보는 거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의료인이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숫자에 약하거든.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6m 보증 보상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나쁘죠. 제가 당신들 숫자에 약하고 복잡하게 써놓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우리나라 법대 출신 변호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분이 나빠도 좀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법대 출신 변호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지하철 지나가는 소송 대리인을 맡긴 땅 주인들이 손해를 봐요. 자, 봐요. 여기는 지하철 위에 6m를 보호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보상해 줄 땐 요걸 빼고 요 윗부분만 보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당신들 숫자에 약하지만 그래도 당신 재산이 아닌 건 남의 재산이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숫자에 약해도 꼼꼼히 관보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 보상을 변호사에게 맡긴 분들은 10년입니다. 수요가 10년 시효가. 다시 한번 당신들 변호사 보고 여러분, 당신이 숫자 약한 거 잘 알아. 그렇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법대 출신들이 숫자 잘 몰라. 그리고 표피심도 무슨 보상심도 복잡한 용어 두세 개 나오면 손들어. 그럼 어떡하느냐. 재판할 때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롤 감고 미장원에서 쓰는 롤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 유죄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우리나라 법대 출신들이에요. 기분 나빠도 들어요. 우리나라를 망친 게 법대 출신들 당신들이야.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늘 아침 우리나라 법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그리고 변호사들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욕먹을 사람들이 욕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주접떨지 말고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법관은 때가 되면 떠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주접떨지 말고 숫자에 약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살피세요. 여러분, 이상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를 드렸던 지하철 보상 문제, 하남시청 부근에 있는 것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고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번 목요일 날인가요? 29일 날 결심 선고 공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또 왜냐하면 이제 곧 대법원 떠날 사람이 있대요. 대법관.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 불편하게 만들고 떠날 겁니다. 부탁하는데 그냥 떠나세요. 그냥 떠나세요. 근데 임기 끝났으니까 이정미처럼 롤머리 하고 정신 나간 판결하지 말고 보상 안 해준 거면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떠나세요. 29일 날 선고 공판하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다음 사람이 제대로 판결하도록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주접떨지 말고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곧 이어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방송 꼭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예. 2부 부탁드립니다.